친구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불행하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벗을 사귈 때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라.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아니, 되어서도 안 된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지 않으면 인생이 무너진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자랑이었다. 주말마다 약속이 가득하고 전화기에는 연락처가 넘쳐났다. 함께 술 마시고 함께 여행 가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지 않다. 오히려 피곤하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진다. 에너지가 소진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친구 관계가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변한 걸까? 답은 둘 다다. 친구 관계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 젊을 때는 같은 수준에 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각자 다른 길을 걷는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머문다.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보낸 18년 동안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진정한 친구는 단 몇 명뿐이었다. 대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100명의 평범한 친구보다 1명의 훌륭한 벗이 낫다는 것을. 친구가 많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 있다. 관리해야 할 관계가 많아지고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진다. 경조사에 가야 하고 생일에 선물을 보내야 하고 연락을 주고받아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소모한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친구가 많으면 그 에너지가 분산된다. 더 큰 문제는 친구의 수준이다.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그 수준으로 떨어진다. 매일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와 만나면 나도 부정적이 된다. 매일 술만 마시는 친구와 어울리면 나도 술을 많이 마시게 된다. 게으른 친구와 만나면 나도 게을러진다. 이것이 인간관계의 법칙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붉은 물에 들어가면 붉어지고 검은 물에 들어가면 검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어떤 친구와 어울리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친구를 잘못 선택하면 인생이 엉망이 된다. 친구를 잘 선택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나이 들어서 친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어떤 친구를 멀리해야 하는지,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란다. 당신의 노후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는 어떤 친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친구의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것이 인기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전화가 자주 오고 만날 사람이 많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된다.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저 피곤한 일일 뿐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젊은 시절 서울에서 많은 사람과 교유했다. 학자들, 관료들, 문인들과 폭넓게 사귀었다. 하지만 그가 천주교 문제로 유배를 가자 그들 대부분은 그를 외면했다. 어려울 때 남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이다. 친구가 많으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다. 수십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정작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없다. 함께 술 마실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위로해줄 사람은 없다. 이것이 현대인의 비극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지만 진정으로 연결된 사람은 없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기준이 달라진다. 젊을 때는 재미있으면 친구였다. 함께 놀고 함께 즐기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재미만으로는 부족하다. 대화의 깊이가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생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약용은 벗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지구는 올바른 친구, 양우는 좋은 친구, 다문우는 견문이 넓은 친구다. 이런 친구들과 사귀면 덕이 쌓이고 허물이 줄어든다. 반대로 편벽한 친구, 아첨하는 친구, 말만 잘하는 친구와 사귀면 해만 입는다. 친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나이 들어서 만나야 할 친구는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다. 책을 많이 읽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책을 읽고 싶어진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친구를 만나면 나도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긍정적인 친구를 만나면 나도 긍정적으로 변한다.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 반대로 멀리해야 할 친구가 있다. 항상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친구, 남의 험담만 하는 친구, 자기 자랑만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과 만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진다. 에너지가 소진된다.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된다. 이런 친구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면서 깨달았다. 혼자 있는 것이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고독은 두렵지만 나쁜 친구는 더 위험하다. 고독 속에서는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지만 나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망가진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성장이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를 발전시키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한쪽만 주고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에너지 밸런스가 맞아야 한다. 만나고 나서 둘 다 기분이 좋아야 한다. 나이가 들면 시간이 소중해진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만남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 만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고 만남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 만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제자들을 친구처럼 대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를 만들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나이와 상관없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에게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친구가 많으면 피상적인 관계만 유지하게 된다.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시간이 없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게 된다.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없다. 반대로 친구가 적으면 각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한다. 어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한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좋을 때만 보면 모든 사람이 좋은 친구 같다. 하지만 어려울 때 누가 남는지를 봐야 진짜 친구를 알 수 있다. 경제적 수준의 차이도 친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가난하면 미묘한 감정이 생긴다. 부자인 쪽은 무의식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내고 가난한 쪽은 열등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든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사귀는 것이 편하다. 정약용도 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에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권력을 잃자 모두 떠났다. 진짜 친구는 권력이나 돈이 없을 때도 남아있는 사람이다. 이런 친구를 소중히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가치관의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젊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나이가 들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한 사람은 보수적이 되고 다른 사람은 진보적이 된다. 한 사람은 종교에 빠지고 다른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된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약용의 친구 중에는 천주교를 믿는 사람도 있었고 유교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서로 다른 신념을 존중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친구가 아닌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갈등을 일으킨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토론할 수 있는 차이와 갈등을 일으키는 차이는 다르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큰 독은 비교다. 친구의 성공을 시기하고 친구의 실패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은 이미 친구가 아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친구의 실패를 함께 슬퍼한다.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 정약용은 다산이라는 호를 가졌다. 많이 낳는다는 뜻이다. 그는 많은 저수를 남겼고 많은 제자를 길렀다. 하지만 친구는 많이 사귀지 않았다. 질을 중시했다. 한 명의 훌륭한 벗이 100명의 평범한 친구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의 친구 관계는 젊을 때와 달라야 한다. 자주 만날 필요도 없고 자주 연락할 필요도 없다. 서로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끔 생각나면 연락하고 필요하면 만나는 관계. 이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성숙한 우정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형 정약전과 편지를 주고받았다. 자주 만날 수 없었지만 편지를 통해 마음을 나누었다.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다. 반대로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 수 있다.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가 중요하다.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좋은 친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나쁜 친구는 필요 없다. 아니, 나쁜 친구는 없는 것이 낫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느니 혼자 있는 것이 100배 낫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쁜 친구가 더 두렵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하지만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작품들이 모두 그 시간에 나왔다. 혼자 있는 시간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시간이다.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냉정하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중요한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친구도 마찬가지다. 소중한 친구에게 집중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두어라. 정약용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다.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다. 친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마라. 도움을 바라지도 말고 위로를 요구하지도 마라.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편안한 관계가 좋은 관계다. 나이가 들면 친구보다 가족이 중요해진다. 배우자, 자녀,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 친구와 만나는 시간에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친구는 선택할 수 있지만 가족은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가족이 더 소중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많은 편지를 썼다. 아내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친구보다 가족이 그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된다. 친구는 언젠가 떠날 수 있지만 가족은 영원하다.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가식적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관계는 피곤하다. 솔직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상대방의 단점도 받아들이고 나의 약점도 드러낼 수 있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항상 진실을 강조했다. 거짓된 말을 하지 말고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친구 관계도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익 때문에 사귀는 친구는 이익이 없어지면 떠난다. 진심으로 사귀는 친구만이 오래간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 이미 삶의 패턴이 정해져 있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젊을 때 사귄 친구가 중요하다. 하지만 젊을 때의 친구라고 해서 모두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달라졌다면 헤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정약용의 친구 중에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도 있었고 어느 순간 멀어진 친구도 있었다. 그는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었다. 이것이 성숙한 태도다. 친구와의 만남이 의무가 되면 안 된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야지 의무감 때문에 만나면 안 된다. 그런 만남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싶지 않을 때는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이것이 건강한 친구 관계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지 않았다. 제자들이나 지인들이 찾아오면 반갑게 맞았지만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하지 않았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많으면 경조사가 많아진다. 결혼식, 장례식, 회가변에 참석해야 한다.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야 한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 친구가 적으면 이런 부담도 적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정약용도 유배에서 풀려난 후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는 산별적으로 만났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없었다.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만 만났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였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한쪽이 너무 많이 주고 다른 쪽이 너무 많이 받으면 관계가 무너진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에너지의 균형, 관심의 균형, 시간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 정약용은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유지될 수 없다. 양쪽 모두 원해야 하고 양쪽 모두 노력해야 한다. 한쪽만 매달리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가장 중요해진다. 친구와 만나서 과음하고 과식하면 건강을 해친다.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면 다음날 피곤하다. 건강을 해치는 만남은 줄여야 한다. 건강한 만남,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정약용은 70세까지 살았다. 당시로서는 장수한 편이다. 그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했다.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 적당한 운동. 친구와의 관계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유지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이 최우선이다. 친구가 적으면 외롭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친구가 많아도 외로울 수 있다. 진정한 친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어울려도 외롭다. 반대로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다.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지만 외롭지 않았다. 책이 친구였고 글쓰기가 친구였다. 사람만이 친구가 아니다. 취미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자연도 친구가 될 수 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친구를 정리하는 것이 배신이 아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다.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한다. 미련을 버려라. 과거에 친했다고 해서 계속 친할 필요는 없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한다. 정약용은 많은 제자를 길렀지만 모든 제자와 평생 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일부 제자들과는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대부분의 제자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이것을 슬퍼하지 않았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였다. 친구 관계의 핵심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다.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발전시키는 관계가 좋은 관계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혼자 있는 것이 낫다. 나쁜 친구와 함께 있으면 자신도 나빠진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약용은 검소한 연후에나 능히 청렴할 수 있고 청렴한 연후에나 능히 자애로울 수 있다고 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다. 검소한 마음으로 사귀어야 오래간다. 서로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서로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관계가 편안하다. 나이가 들면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젊을 때의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시간이 흘렀고 상황이 변했다.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라. 정약용의 마지막 말은 한양을 벗어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지니 무슨 일이 있어도 한양에서 버텨라였다. 그는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감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용적인 지혜였다. 친구 관계도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하라. 친구가 많으면 불행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에너지가 분산되고 나쁜 영향을 받기 쉽고 비교의 대상이 많아지고 갈등이 생기기 쉽다. 반대로 친구가 적으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고 좋은 영향만 받을 수 있고 비교할 일이 없고 갈등도 적다. 정약용은 벗을 사귈 때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라고 했다.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성실한 사람, 나보다 긍정적인 사람을 사귀어라.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그렇게 변한다. 이것이 친구의 힘이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친구 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친구가 많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 친구는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나이 들어서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좋은 친구는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친구가 될 필요는 없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 나와 함께 성장하는 친구만 있으면 된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가 100명의 평범한 친구보다 낫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려울 때 찾아오는 친구, 조건 없이 도와주는 친구, 함께 성장하는 친구. 이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이익 때문에 사귀는 사람도 친구가 아니다. 당신의 친구 목록을 한번 살펴보라. 진정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가? 만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가? 당신을 성장시키는 친구는 몇 명이나 되는가? 아마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정상이다. 진정한 친구는 드물다. 나쁜 친구는 과감하게 정리하라.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친구,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친구,
당신을 끌어내리는 친구. 이런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어라. 미련을 버려라. 과거에 친했다고 해서 계속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 정약용은 붉은 물에 들어가면 붉어지고 검은 물에 들어가면 검어진다고 했다. 어떤 친구와 어울리느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좋은 친구와 어울리면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와 어울리면 나쁜 사람이 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지만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라.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한두 명의 진정한 친구면 충분하다. 그 친구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행복하다. 그런 친구가 없다면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다. 많은 사람과 피상적으로 아는 것보다 적은 사람과 깊이 있게 아는 것이 낫다. 소셜미디어에서 친구가 1000명이어도 진짜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 반대로 연락처에 이름이 5개뿐이어도 그들이 진정한 친구라면 행복하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기억하라. 벗을 사귈 때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라.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 나와 함께 발전하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런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친구와 함께하면 당신의 노후가 행복할 것이다. 친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현명한 일이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다.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가 당신의 친구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려면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고 나쁜 친구는 멀리해야 한다. 친구가 많으면 불행해진다. 친구를 가려서 사귀어라.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